혹시 여기 나오니? 조금 들어가야 돼. 이거 나와? 네, 딱 그 정도. 딱 여기? 네. 자, 페이지 92페이지. 염색체와 세포주기. 이제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포주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얘기. 유전물질이라고 들어봤지? 유전물질. 유전물질이 뭐야? 유전되는 물질? 유전자라고 하는 걸 들어봤지? 유전자. 유전자는 뭘까? 유전물질을 갖고 있는 거. 유전자는 특정 형질을 발현시켜주는 단위를 말해요. 이 말 뜻이 이해되니? 특정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부른다는 뜻이야. 이 유전자로서, 이 형질 발현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염기라고 하는 물질들이 그 역할을 해. 아미노산도 종류에 따라서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하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듯이 이 염기가 4종류가 있어. 이거 1학기로 배웠을 거야.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4종류를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다르게 저장할 수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눈꺼풀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눈꺼풀을 나타나게 하는 단위야. 근데 우리가 눈꺼풀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 쌍꺼풀, 그 다음에 외꺼풀. 뭐가 다르냐?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이 달라. 외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이 다른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야. ATGC, ATGC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동그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AAT, GGCC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세모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그게 유전자라고 얘기해. 그게 좀 이해됐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형질이 엄마 아빠를 닮게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이런 것만 줬어. 그럼 쌍꺼풀이야. 엄마 아빠가 이런 유전자만 물려줬어. 그럼 외꺼풀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이러한 유전 정보가 어디 위에 들어있냐면 DNA 위에 들어있잖아. DNA는 분자 구조가 어땠는지 기억나냐? DNA 분자 구조. 그래, 이중나선. 이렇게 2 가닥이 염기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얘네들이 나선 형태로 틀어지는 모습. 이렇게. 그래서 염기쌍들은 이렇게 위치하고. 근데 이 염기쌍의 결합의 약속은 아마 원파트에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아데닌은 T하고 짝이고 G는 C하고 짝이고, 요거는 뭐 수소 결합이 2개고 요거는 수소 결합이 3개고, 이러한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DNA 한쪽 염기 사슬의 염기 서열을 알면 반대편 DNA 사슬의 염기 배열 순서를 상보적 결합으로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이 유전자가 DNA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전자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형질을 나타내기는 유전자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게 유전자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DNA상에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는 눈꺼풀 유전자가 여기다. 그럼 여기에 염기 배열 순서가 ATGC, ATGC 이렇게 돼 있으면 동그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쌍꺼풀이 되는 거고,
AA, TT, GG, C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모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리커버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DNA 안에는 유전자가 포함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 기억나는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어떻게 생겼니? 인산 하나에 우탕당 하나에 염기 하나가 1대 1대 1 이렇게 결합된 게 뉴클레오타이드. 그게 쭉 붙은 거지. 그래서 DNA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개념이 됐어? 이 DNA가 말이야 이렇게 요 동그란 거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총 8개가 있어. 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 8개를 2바퀴 반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 요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결합된 물질이기 때문에 개념이 얘가 조금 더 큰 개념이 포함 관계가 되는 거지. 여기 이해됐어? 뉴클레오솜,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고 그게 히스톤 단백질을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진 이런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야.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히스톤 단백질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둘이 잘 붙어.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이게 뉴클레오솜. 그리고 이러한 뉴클레오솜이 응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통 코일 모양으로 쭉 응축되어 이 실처럼 이렇게 풀려 있는 이러한 구조물을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개념이 큰 개념이다. 이 응축이 돼. 이런 것들이 기본 단위가 돼서 응축이 돼갖고 이렇게 실 모양처럼 만들어져. 염색사. 그다음에 얘들이 더 응축이 돼갖고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이러한 구조물이 만들어져. 이것을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러한 염색체들의 모습을 유전체라고. 게놈, 지놈이라고 하는 유전체. 그래서 자,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있니? 있어? 염색사에는 유전자가 있어? 있죠. 뉴클레오솜에 유전자가 있어? 당연한 거 아니냐? DNA상에 이러한 구간들을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DNA가 뭘 갖고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그럼 이 뉴클레오솜 DNA가 얘를 결합한 거니까 DNA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뉴클레오솜에도 유전자가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응축이 돼갖고 염색사 모습을 만드는 이 구조물 안에도 당연히 유전자가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응축이 돼서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이 염색체에도 당연히 유전자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유전자를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 염색체를 통해서, 즉 생식세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수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요게 전달이 되고 요게 이렇게 전달이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는 이유가 뭐야? 엄마 아빠의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엄마 아빠의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이 됐잖아.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거지.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지. 말뜻 이해됐어? 그럼 너도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엄마가 준 거든 아빠가 준 거든 둘 중에 하나를 생식세포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자손에게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럼 너를 또 닮는 자손이 또 태어나게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 우리가 이러한 유전 물질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세포의 핵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 물질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핵 속에 평소 존재하고 있을까? 유전자로 들어있을까? DNA로 들어있을까? 염색사로 들어있을까? 염색체로 들어있을까? 염색. 사로 있다가 그래, 요거 핵 속에는 염색 사로 존재하고 있는 사로. 이렇게 실처럼 풀려 염색사. 그럼 염색체는 뭐냐 이거지? 염색체는 언제 볼 수 있는 구조냐면 세포가 그래 분열할 때, 세포 분열 시에만 염색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분열이 다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풀려서 물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러면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될까? 왜? 너 염색체 몇 개 갖고 있어? 46개. 46개야, 야. 사람 46개야. 세잖아. 침팬치가 48개야. 어쨌거나 46개 갖고 있어. 지금 나머지 소개관들 다 생략한 거야. 여기에 염색체가 46개 들어있다는 얘기는 실처럼 풀려있는 게 염색사가 46가닥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분열하는 신호를 받으면은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잖아.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유전물질하고 얘가 같은 유전물질은 동일한 유전물질을 갖고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46가닥을 똑같이 얘도 46가닥 얘도 똑같이 46가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벌을 더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복제해갖고 92가닥이 된 거야. 자, 그럼 그 92가닥을 얘랑 이렇게 나눠 갖게 해야 돼. 46가닥, 46가닥. 근데 저게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양쪽 세포로부터 정확하게 유전물질을 분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쬐끄만 형태로 응축시켜 놓아서 정확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나눠주는 게 힘들어. 유전물질이 나눠질 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형태로 응축시켜 놓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응축된 거를 이렇게 갈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정확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두 딸세포에 유전 물질을 손상 없이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에만 염색체로 바뀌고 분열이 다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 이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어차피 분열할 때 체로 나눠줄 거 아니야? 체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염색체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 염색사로 갖고 있어? 그렇지.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여기 유전자 있지. 염색사도 유전자가 있지. 염색체도 유전자가 있지.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야 정보를 꺼내기가 쉬울까? 그래, 이게 얘보다는 조금 덜 응축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전 정보를 꺼내기가 아주 용이해. 얘는 더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고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게 돼. 근데 염색사도 정보를 꺼내려면은 이 응축이 된 거를 풀어서 정보를 꺼내야 되는 거거든. 안 풀고 꺼낼 수 있으면 좋지. 그게 DNA. 그러면 DNA로 갖고 있으면 좋잖아.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응축시켜 놨을까?
필요하면 이렇게 정보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길었어. 너 키 2m 안 되지?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길이가 2m나 돼. 엄청 길지? 그럼 이 2m짜리를 세포의 더 작은 공간인 핵 속에 집어넣으려면은 온통 세포에 이 DNA밖에 못 들어가. DNA만 꽉 채워져 있는 거야, 세포 안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의 더 작은 공간인 핵에다가 집어넣으려면은 요 형태가 필요했던 거야. 응축시켜주는 단위를 하나를 만들어서 꽈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요 구조물은 앞에 선생님이 세포 두 종류 설명해줬지. 원핵세포가 진핵세포. 그래서 얘는 진핵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야. 원핵세포는 뉴클레오솜이 없어. 그리고 유전물들도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세포질에 이렇게 세균이 DNA 상태로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이해됐냐?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봐봐. 요거를 그냥 기억이라고 줬어. 그리고 요거를 니은이라고 줬어. 그러면 기억은 DNA고 니은은 히스톤 단백질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니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이거 단백질이잖아. 그래. 아미노산을 붙여서 이걸 만든 거야.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DNA를 만든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탄수화물이 존재한다.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는 탄수화물이 있다. OX. X? 탄수화물이 뭐야? 포도당이야? 당이 탄수화물이 당. 이건 있는 거야. 이 탄수화물은 바로 누구게? 요 당. 바로 저 당이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을 가지고 있다. 이게 모의고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당 그러면 포도당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5탄당. 그냥 그려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이건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인데 5번 탄소에 인산이 붙고 1번 탄소에 염기가 붙는 거야. 근데 2번 탄소에 수소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산소가 떨어져 나간 리보스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 2번 탄소에 이렇게 OH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리보스야. 이건 RNA를 구성하는 거. 얘는 여기서 산소가 떨어졌지. 산소가 떨어져 나간 리보스. 그래서 이거는 디옥시리보스 DNA를 구성하는 당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당으로 씁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알려준 거 있어. 요거를 이용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어. ATP. 그래. ATP를 구성할 때에도 이런 당을 사용을 해. 리보스. 그냥 개념을 확대했던 거. 그래서 이 유전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림을 이제 여기 DNA부터 이렇게 주고 염색사에서 염색체까지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기호를 주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안 나온다. 그거 있잖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나오게 좀 해줄래? 살짝만 좀 돌려서 그냥 여기까지만 나오게. 오케이, 땡큐. 이런 개념도 중요한데 이번에
시험에 아주 잘 써먹는 내용인데 책에는 요약이 안 돼 있어. 그거에 대한 개념인 거야. 봐봐. 자, 세포 안에 유전 물질만 표현할 거야. 소기관들 다 빼고 이 안에는 이렇게 생긴 염색사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가닥이 들어있는 거야. 자, 이 세포한테 분열하라고 하는 신호가 왔어. 그러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사는 뭘로 바뀐다? 이렇게 염색체라고 하는 것으로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가닥에 응축이 되면 염색체 한 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염색체하고 이렇게 생긴 염색체 얘도 한 개거든. 염색체에서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동원체라고 하는 거거든.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야. 그럼 얘도 염색체 한 개고 이것도 염색체 한 개라고 표현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거야. 염색사를 풀면은 DNA가 나오지. 그럼 이 염색사 한 가닥을 만드는 데 사용된 DNA의 상대량. 상대량이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를 쓰면 돼. 그냥 1이라고 쓸게. 뭐 1g이라고 생각해도 돼. 1g 가지고 요거 한 가닥을 구성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염색체 한 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DNA 상대량은 얼마야? 그래, 이거 1이지. 근데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DNA 상대량은 얼마? 그래, 이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DNA량이 2배가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DNA가 복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걸 가지고 이렇게 기존의 걸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든 거지.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갖고 DNA가 이제 2배가 된 거야. 아직까지는 동원체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염색체는 한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러고 나서 분열이 다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각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염색체는 한 개, DNA 상대량은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시 풀어줬으니까 염색사 한 가닥, DNA량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포랑 똑같은 거 두 개가 생긴 거지.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사실. 이 개념 이해됐어? 그럼 봐봐. 또 설명해주면 여기에 A라고 하는 유전자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응축이 됐어. 그럼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이걸 가지고 이걸 복제한 거라 그랬지. 그럼 여기 A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 갖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요 반대편에도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겠지.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기에 A 유전자가 있고 여기도 A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고, 다시 분열이 되면은 여기에 A 유전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A 유전자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랑 진짜 똑같이 생긴 걸 만든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일어나지는 않는다. 잘못 나눠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주려면 염색체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누고 다시 염색사로 풀려야 되는 거지. 자, 사실은 말이야. 여기 있지.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세포 주기 때, 감기 때 S기라고 하는 상태에서
DNA가 복제가 돼. 이 관계는 유전 물질이 염색4로 존재하고 있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염색4에서 DNA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복제했다. 이거는 복제 전이고 이거는 복제가 된 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진 않아. 염색 4 상태에서. 그럼 이쪽에도 이제 A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저거 노란 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치. 원래는 이런 개념은 없는 거야. 4에서 복제되고 응축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린 거봐. 4에서 응축이 됐지. 염색체를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잖아. 얘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됐다가 이렇게 그리지 않았지. 그래서 요 상태는, 그래서 요렇게 된 염색체는 DNA 복제가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건 DNA 복제가 끝난 상태. 그러면 이거는 DNA 복제가 안 된 상태. 이거는 DNA 복제가 끝난 상태. 개념 이해됐지? 요 얘기를 좀 더 해줄게. 기존에 이렇게 한 가닥이 있었는데 얘를 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했어. 이 복제된 얘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그래, 분체라고 해. 분신이야. 분신은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가 어떻다? 이건 무조건 똑같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A 유전자가 여기 스몰 b 유전자가 있대. 그럼 여기에 라지 유전자가 있고 여기 스몰 b 유전자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한 거니까 이쪽에 라지 유전자, 이쪽에 스몰 b 유전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라지 유전자, 스몰 b 유전자를 갖는 애. 여기도 라지 유전자와 스몰 b 유전자를 갖는 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애랑 똑같은 거 2개를 만들었다. 요거 동원체 몇 개? 1개. 얘네들 붙어 있을 때는 분체란 이름을 쓰지만 딱 잘라져 갖고 헤어지게 되면은 이제 얘를 그냥 염색체라고 불러.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분체는 유전 정보가 무조건 똑같다라는 거. 분신.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세포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저런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DNA량 얼마냐.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그냥 이렇게 생긴 건 DNA 상대량이 1로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DNA 상대량이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DNA 상대량이 얼마야? 이건 DNA 상대량 얼마니? 그래, 2라고. 그래서 헷갈리는 게 DNA량이 2래. 그럼 이 2가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야. 헷갈리지? 다른 조건들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DNA 상대량이 이 값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DNA 상대량. 앞으로 요거 한 가닥을 DNA 상대량 1로 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여기 나왔나? 여기? 이건 DNA량이 얼마니? 4. 그렇지. 이건 DNA 상대량이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붙은 거야. 어쨌건.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야.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DNA 상대값은 4를 갖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요렇게 해서 하나 찍어놓고 요렇게 해서 또 하나 찍어놓고
다시 이쪽 좀 맞춰줄래? 선생님 유튜브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냐? 이주열 생명과학을 쳐봐. 샀어? 유튜브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있지? 구독을 눌러줘야지. 눌렀어? 자, 그럼 거기 영상이 쭉 뜨지? 그 영상 옆에 제목에 완픽이라고 되어 있어? 완픽 돼 있어. 완픽이 있지? 그게 완전 기출픽이야. 이걸로 선생님이 작년에 2학년 애들 강의한 내용을 복습용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거든. 거기에 염색체, 뭐 유전물질 이렇게 하면은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밑으로 내려가면 다 있고, 하이탑은 핫땡땡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우공비는 우땡땡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활용해. 너 저기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려가고 필요한 걸 그렇게 활용하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염색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자,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 23개. 46인데 40개 맞춰서 할 수 있어. 그래.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자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 약 25,000에서 3만 개 정도가 사람의 유전자의 개수래. 그러니까 단백질 설계도는 한 3만 개 정도가 있대. 그럼 염색체가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럼 46개 안에 3만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의 염색체 위에 이렇게 유전자가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위에 무수히 많은 형질에 관여하는 단백질 설계도가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거야. 만약에 이 염색체를 X염색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X염색체에는 유전자가 한 1,100여 개 정도의 유전자가 이렇게 함께 들어있어. 크기가 작은 이건 Y염색체야. 여기에는 몇 개 안 들어있어. 한 4, 50개 정도밖에 없어. 크기가 되게 작아. 그 염색체 중에서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염색체가 1번 염색체야. 1번 염색체가 제일 크거든. 그래서 이렇게 3만 개가 46개 안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될까? 두 종류. 종류는 두 종류.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게 딱 두 종류가 있다. 자, 그럼 개수를 한번 얘기해 볼까? 아까 우리 46개가 있다라 그랬지. 그 중에 상염색체의 개수는 그래 44개. 성염색체의 개수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성염색체의 종류는 두 종류. 하나는 X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 나머지는 성염색체가. 왜 얘네를 성염색체라고 부를까? 성별을 결정하는 뭐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결정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어. 성결정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성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성결정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걔네들을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결정 유전자는 다 X염색체와 Y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하고 Y에는 성결정 유전자만 있다. OX, X. 여기에는 X염색체 위에는 색깔에 관여하는 생명이라든가 뭐 혈우병이라든가 등등등. Y염색체 위에도 귓속털 과다증 이거 들어봤냐? 이 귀에서 속에서 털이 막 자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형질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형질에 관여하는 건 Y염색체 위에 있다고. 그래서 성염색체라고 해서 성결정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다. 성결정과 상관없는 다른 성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는 뭐 1번, 2번, 3번 남자는 그래서 44개의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2개인데 이 성염색체 2개는 하나는 X를 갖고 있고 하나는 Y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상염색체 44개에 2개의 성염색체인데 그 성염색체는 X만 이렇게 2개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귓속털 받아증이 없지.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생명의 형이랑 저들은 상에는 아예 없어요. 없지. 이거는 성결정 유전자를 결정하는 X염색체하고 Y염. 그래서 이것을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쌍꺼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미백, 뭐 혈액형 등등 이러한 성결정과 상관없는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상입니다. 상염색체. 이 개념 이해됐어? 오케이. 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이렇게 할까?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겼지. 근데 정자를 이렇게, 난자를 이렇게.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갖고 우리를 만들었지. 아빠가 몇 개 줬어? 염색체 몇 개 줬어? 염색체 23개. 23개 줬어. 엄마가 몇 개 줬어? 23개 줬어. 그래서 우리는 46개를 갖고 있게 되는 거지. 받아봤어. 이쪽은 아빠가 준 거야. 이쪽은 엄마가 준 거고. 그래서 아빠가 준 거 23개, 엄마가 준 거 23개. 이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빠가 주고 엄마가 주고. 그래서 46개 된 거. 원래는 이거 염색사로 일단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염색사보다는 이렇게 염색체로 표현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23개, 23개, 46개. 엄마가 준 거하고 아빠가 준 거를 돌려 받아봤더니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하나씩 들어있더래. 그래서 엄마가 준 것과 아빠가 준 것 중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요 염색체를 가리켜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동 염색체는 같은 색깔로 표시해줘. 이렇게. 이거 노란색 그러면 2개는 상동 염색체. 빨간색 그럼 이것도 상동 염색체야. 흰색 요 2개도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남자과야 여자과야? 얘 성별이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럼 마지막이 뭔데? 두 개 똑같이 했어. 무엇이가? 성염색. 성염색체가? 얘는 여자야. 똑같은 두 개가 있어. 이해됐어? 그럼 남자는? 상동 염색체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래, 동일한 색깔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시험지가 칼라로 나오지 않지. 흑백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새카만 거. 아니면 좀 덜 새카만 거. 그 회색. 아니면은 투명한 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물론 더 하려면 이렇게 빗금친 걸 가지고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염색체를 그릴 때는 한 3개 정도만 보여줘. 그럼 얘도 빨간색, 빨간색, 상동, 흰색, 흰색, 상동인데 왜 얘는 크기가 작니? 그거는 Y 염색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X 염색체. 그럼 얘랑 크기가 똑같은 X를 2개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얘는 여자아이가 되는 거고 얘는 남자아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 딱 보고 남자 체세포인지 여자 체세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개념 이해됐냐? 자, 그러면 상동 염색체 쌍 몇 쌍? 22쌍. 남자, 여자 상동 염색체 쌍은 몇 쌍? 22쌍. 여자가 상동 염색체가 22쌍이야? 상상동 23쌍. 상동 염색체 쌍은 23쌍이야. 그러면 남자는? 저 마지막 상동만 보는 거죠. 그래, 상동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 여자가 그 생식세포 만드는 거를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감수분열할 때 이 X염색체가 이렇게 복제를 하고 이렇게 복제를 해갖고 둘이 달라붙어. 그래서 이것을 이가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 이가염색체는 누가 이가염색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 붙은 걸 이가염색체라고 한다. 남자도 감수분열할 때 X염색체하고 Y염색체가 X 복제하고 Y 복제하고 얘들이 이가염색체를 만들어. 그래서 이가염색체를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든다라는 얘기는 X와 Y도 상동염색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 그래서 남녀 상동염색체 쌍은 그래서 23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념 이해됐어? 자, 얘가 여자고 얘가 남자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이 조건이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성결정은 우리는 XX를 암컷, XY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으면 수컷이라고 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만약에 사람의 세포가 아니라면 얘는 수컷이 될 수도 있고 얘는 암컷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써. 어떤 동물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지. 암컷은 XX, 수컷은 XY다 이라고 준다고. 이걸 줬기 때문에 아 얘가 수컷이고 이게 암컷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없지. 그럼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냥 비교 한번 해볼게. 나비는 말이야 성 결정 방식이 암컷이 똑같은 걸 갖고 있어. 성염색체를. 수컷이 여기 쏘리 이렇게 수컷이 똑같은 걸 갖고 있다고. 그럼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비의 암컷이고 이건 나비의 수컷이야. 근데 어떤 암컷은 XX, 수컷은 XY다. 아 그럼 얘는 암컷이고 얘는 수컷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래서 요걸 준 이유는 요 문장을 괜히 준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성염색체를 찾아라. 성염색체를 어떻게 찾는다? 상동염색체를 구분해라. 그럼 상동염색체를 어떻게 구분한다? 동일한 색깔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동일한 색깔이 상동염색체야.
그걸 가지고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성염색체야. 동일한 색깔인데 크기가 작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기억은 성염색체니? 라고 물어봐. 그래. 이거는 Y염색체, 이거는 X염색체.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얘가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근데 수컷은 X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거는. 그래서 아빠가 생식세포에 X염색체를 가지고 온 거랑 난자랑 만나면 딸이 되고 아빠가 Y염색체를 갖고 오면은 아들이 되는 거야. 말 때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그냥 괜히 준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성염색체를 찾아갖고 암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이 얘기를 좀 더 하자. 상동염색체. 이거 조금만 돌려줄래? 여기는 나오지? 여기까지만 조금만 돌려줘. 오케이, 땡큐. 상동염색체. 이렇게.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조금 위에다 적자. 상동염색체는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기억, 니은이라고 적어놓고, 기억은 부계로부터 물려받았으면은 니은 모계로부터 물려받았니? 라고 물어봐. 부계 모계 알지? 모르는 애들이 있다고. 부계는 아빠가 준 거고 모계는 엄마가 준 거야? 그럼 이게 아빠가 준 거야? 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 니은은 엄마가 준 거 맞지? 그치? 기억이 부계가 준 거면 니은은 모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아니라니까. 왜 아니야? 그래. 이거는 동원체가 한 개야. 얘는 동원체가 두 개가 있고. 이거는 뭐라고? 그렇지. 분체, 분체.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똑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그랬지? 이게 헷갈려.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나 아빠가 준 거, 하나 엄마가 준 거야.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아빠가 준 게 복제가 된 건지 엄마가 준 게 복제가 된 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분체는 유전자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것 중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걸 상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동염색체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오는 요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대립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대립유전자. 그럼 대립유전자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 유전자는 각각 엄마 아빠한테 그래 이게 달라? 너 혈액형 뭐야? B형 어떤 B형이야? 기억이 안 나요. 알려줘? 알려줘? 아빠 무슨이야? 아빠 B형 엄마? 엄마 B형 그럼 몰라. 동생? O형 그럼 넌 B호야. 아니구나. 모르지 모르네. 아이씨. 가만 있어봐. 넌 B형이고 동생 O형이라며. 엄마 아빠 둘 다 B형 B형 아니 그러니까 이 대립유전자는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라고 해봐. A, B, O, C. O형이면 O 같은 거네. A,
B형이면 A, B 다른 거네. 그러니까 이 대립유전자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혈액형 유전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동일한 경우는 AA, BB, OO 이거는 같은 거고, 다르다 AO, BO, AB 이거는 서로 대립유전자가 다른 거고, 이거는 같은 거고. 그래서 대립유전자가 같다 다르다, 이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 동형적합. 이쪽에 있었거든요.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대립유전자가 동형적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동형적합. 다른 걸 갖고 있다, 이형적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어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야. 혈액형을 동형적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셋 중에 하나야. 혈액형을 이형적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분체는 어떻다고? 그래, 이거는 똑같지만 대립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준 거하고 엄마가 준 거는 같은 유전자를 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다. 그럼 서로 다른 걸 물려줬을 때 얘는 A형이 나타나고 얘는 B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유전자보다 이 유전자의 형질이 우성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AB형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얘네들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기 때문이야. 어차피 동형은 O형, 동형은 B형, 동형은 A형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에는 둘 중에 하나는 겉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는 거야. 그게 우열의 원리야. 요거는 예외가 되는 거. 대립유전자에 대한 얘기 이해됐어?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됐어? 문제 낼 거야. 분명히 이해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해됐다 그랬는데 잘 봐. 이게 X형 색채가 이렇게 복제되고 이렇게 복제됐어. 이게 X형 색채, 이렇게 X형 색채. 조금 아래쪽에다 그릴게. 이렇게 여기 이제 X형 색채가 이렇게 두 개가 복제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붙었어. 이가형 색채가 만들어졌어. 여기 유전자들을 기호로 바꿀게. 여기는 기억, 요거는 니은, 여기는 디귿, 여기는 리을이라고 기호로 바꿨어. 그럼 이 유전자들을 놓고 대립 유전자는 누구랑 누구랑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 기억이 쌍이면 디귿리을 쌍이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봐. 풀어서 기억하고 니은이 같고 디귿리을 같으니까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불러보라고.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 대립 유전자 또는 기억 리을이 대립 유전자고, 니은 디귿이 대립 유전자고, 니은 리을이 대립 유전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염색 분체는 아래에다 적을까? 염색 분체는 누가 염색 분체야? 기억 니은이 염색 분체, 디귿과 리을이 또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 오케이? 이거는 X, 이거는 Y. 복제. 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대립유전자는
기억,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니은, 리을. 이해돼? 틀렸어. 네. 없음. 10명이면 10명이 다 이렇게 되다 그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선생님이 대림전자는 뭐라 그랬어? 같은 형질에 관여를 뭐라 그랬지? 여기 오는 유전자 여기에다 적을게. 여기 오는 유전자는 생명 유전자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남자 X형 색채 있지? 그럼 여기 무슨 유전자가 오는 거야? 생명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오는 거야. 자 그럼 Y형 색채 생명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어? X X형 색채. 근데 이건 무슨 염색체야? Y형 색채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귀소컬 과다형 유전자야. 같은 형질이 아니지. 그러니까 X형 색채를 하나 갖고 있는 남자 세포는 X형 색채 위에 존재하고 있는 대림 유전자가 없어. 여자는 X가 2개이기 때문에 대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염색 분체 이건 아래다 적을까? 기억 리은 염색 분체고 디귿 리을이 이건 염색 분체야. 이건 맞아. 이제 정확하게 대유전자에 대한 이해했어?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것만 하면 안 돼. 반드시 같은 형질에 관여해야 돼. 혈액형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거든. 상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체세포에는 다 2개씩 갖고 있지. 그래서 대림유전자가 다 2야. 근데 성염색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이거 여기까지 다 나오냐 아니면 끝까지 다 나오냐? 끝까지 아 끝까지 다 나와? 여기 대림유전자야. 무슨 숫자예요? DNA 상대. 남자 여자? 위에가 여자 이거 여자야? 그게 남자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 체세포야. 여자 체세포. 이건 여기다 좀 복잡하니까 가나는 체세포야. 그럼 이게 누구 건지 여자 건지 남자 건지를 어떻게 알아? 이 DNA 상대량을 가지고 아는 거야. 이 두 대림유전자는 합이 2지, 합이 1이지. 그래서 이 라지 스몰의 유전자는 성, 즉 X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대림유전자구나. 그래서 X를 2개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여자구나. X를 하나 갖고 있는 게 남자구나. 이렇게 찍어. 이거 2배잖아. 합이 2배잖아. 그치? 자, 얘가 DNA 상대량이 2야. 얘는 DNA 상대량이 1이야. 이건 어디 위에 있어? B 유전자는 X X에 있어? X에
라지 B, X의 라지 B, X의 라지 B, Y. X 염색 세상에 있어 2배네. 그러니까 이게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어도 2배야. 상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어도 2배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2배니까 X 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2개를 주고 이거 합이 2배구나. 그러면 이거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게 확실한 거라. 라지 D, 스몰 D. 이거 2개 줬네. 2, 0, 0, 2. 이게 합이 어때? 같네. 그치? 그럼 이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상에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 이거를 선생님이 요 문제를 이걸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다가 얘는 어디 위에 있어? 라지 스몰 A는 성염색체 위에 있지. 그럼 여자는 어떻게 갖고 있었어? 라지 스몰 A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남자는 X 염색체 위에 라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자, B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근데 이 D는 남자, 여자, 남자는 어디 있어? 그냥 여기다 표현해 볼게. 그래, 라지 D, 라지 D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은 색깔이니까 상동염색체의 관계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래,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립 유전자들의 DNA량으로 이게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그래서 이게 여자의 체세포인지 이게 남자의 체세포인지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복잡하게 다 안 그려줘. 그냥 이 DNA 상대량만 이렇게 주고 남자 건지 여자 건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2개의 합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는 2배가 됐다. X인지 상염색체인지 알 수는 없다. 이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돼. DNA. 야. 됐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유전을 가면 어떤 사람이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를 이형 적합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으면 돼. 그럼 이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야? 이게 대립 유전자야.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 염색체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라지 그리고 여기는 스몰 A,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염색체까지 나타내 주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대립 유전자고 이게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를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여기랑 또 연결이 돼. 여기는 스몰 A지. 아니지.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를 이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가 라지 A가 여기 스몰 A구나. 그러면 말하는 거라고. 분체니까. 이거 겁내 잘 낚여 애들. 아싸 라지 스몰 A, 라지 A 스몰 A. 어려운 거 맞추면 뭐하니? 이 문제에서 틀려갖고 또이 되면 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 없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거를 맞춰야 플러스가 돼갖고 등급이 올라가야지. 이런 내용. 사실 이거 하려고 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래서 X 염색체, Y 염색체는 남자는
대립 유전자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생명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얘는 생명이 안 되는 거고 여기가 하필 생명 유전자가 되면은 생명이 되는 거지. 근데 여자는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받았는데 하나는 정상 유전자를 받았으면 얘는 정상이 나타나는 거지. 생명 유전자를 공교롭게 엄마 아빠가 동시에 줬으면 걔는 생명이 되는 거야. 아, 이해됐지? 이제 정확하게? 오케이. 필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거 유전 끝까지 갈 거야, 이 개념.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런 거. 남자가 생명 걸릴 확률이 높긴. 그렇지. 남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자보다 생명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 혈우병도 남자에게서 나타나고 생명색체는 어차피 똑같은 숫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많이 걸린다?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요거는 남자가 많이 걸리고 이건 남자가 많이 걸리고 근데 그냥 나왔으니까 얘기해 줄게. 피부 얼룩증이라고 하는 것도 X형색체 위에 있거든? 근데 이거는 또 여자가 더 많이 나타나. 얘네들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성형색체 유전에서 차이가. 그거 나중에 이제 유전 가서 다시 설명해 줄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 조금 껐다가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왜 안 꺼져? 왜 안 꺼지냐? 좀 꺼봐. 왜 안 돼? 미치겠네. 이게 지금 녹화는 된 거잖아. 나가면 꺼질 걸. 아닌가. 너 정확하게 얘기해. 나가면 꺼지는 거 맞아? 터치 아예 안 왜 안 먹지? 야, 그 녹화 되는 건 맞잖아, 그치? 네, 되고 있어요. 내가 안 열리지. 아, 왜 안 눌려? 이건 뭐야? 그 화면 캡처하는 거. 아, 아, 끊기. 이 계속 하는데 시간이? 거기만 터치가 안 돼요. 화면 안 되는 거 되는. 왜 여긴 다 되는데 왜 여긴 터치가 안 되지? 빨리 해결해봐. 너 아이폰이잖아. 동영상 틀다가 중간에 나가면 끊어질 텐데. 해봐.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지금 1시간 넘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눌러놓고. 나가면 끝나는 소리 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있어요. 됐어? 네, 이거 진짜 왜 안 되지? 희한하네. 그럼 꺼?